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3.1절 기념식 다들 잘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먹먹하면서도 끓어오르는 심정이 계속해서 이어진 하루였는데요. 언론을 보다 보니 유승민 씨 같은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 보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3.1절 맞아서 아직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윤동주 시인의 슬픈 족속이라는 시의 일부를 인용해서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명박근혜와 함께 자칭 보수 타령하던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같은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수단체들이 빗속에도 3.1절 집회,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언론에선 계속해서 이렇게 보수단체라고 하죠. 민주진영을 향해서는 친문단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저들을 보수로 부르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저들을 보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극우라고도 부를 수가 없죠. 저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대한민국을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나라를 보수하는 겁니까? 네티즌들 또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보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 사람들이 진짜 보수일까? 극우도 아니라고 보는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런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수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퇴색시키고 있고 태극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저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들한텐 찍소리도 못하면서 유승민 씨, 윤동주 시인 인용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보훈처에서는 친일 귀속 재산 148필지를 우선 매각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약 212억 원 상당의 규모고 친일 귀속 재산의 일부를 우선 매각해서 독립유공자 후손의 공후 선양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보훈처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으로도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주요 재원인 친일 귀속 재산 매각에 더욱 매진해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잘한 건 칭찬을 해야죠. 네티즌들 또한 친일 재산이 빨리 처리되길 바라며 박수친다. 저 넓은 땅들이 전체 친일 재산 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넓이다.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소유로 남아있는 부동산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친일의 잔재 청산이 매우 시급하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방금 전에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3.1절 기념식을 보니 독립운동가 이상호 선생님의 손자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이상호 선생님은 이상정, 이상화 선생님의 형제인데요. 작년에 이상정, 이상화 선생님 후손 이재훈 선생님을 찾아뵀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이상정, 이상화 선생님 잘 아시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당시 대구시에서 만평 부자였는데 그걸 다 팔아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신친일파를 양성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실제로 유정호 씨와 작년에 직접 찾아뵙고 오기도 했는데요. 이재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월세 25만원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이런 현실을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을 향해 대충 산 사람들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선조들의 피, 땀, 눈물로 어렵사리 이뤄낸 독립과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데에 그저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역할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지 않고 왜곡에는 단호히 맞서는 것,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역사 왜곡에 끝까지 대응할 예정이고요.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철승 변호사님을 제가 응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왜 극우 유튜버와 대한민국의 위자료를 청구하는가? 직접 글을 남기셨습니다. 최근 윤서인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따박따박 하고 계시죠. 극우적 정치 성향을 표방하며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며 후원금, 수익, 슈퍼챗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데 저들은 극우라고도 사실상 부를 수 없죠. 보시다시피 극우라고도 불리지만 그들의 행태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저 어그로를 끌어서 수익과 연결되는 조회수를 높이고 후원을 받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윤서인을 비롯한 이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독립운동 의의와 성과를 폄훼하거나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언동을 직설적으로 일삼기도 시작했는데요.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죠. 저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선 또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영훈, 류석춘, 박유하 같은 사람들이
일제 식민 통치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됐고 정신대 강제 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같은 주장이 거짓이고 일제 잔재 등 과거사 청산은 필요도 없고 사기극이다. 이딴 망언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된 것이죠. 정작 저런 사람들은 사립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고요. 처벌은커녕 명성만 높아지고 돈을 벌고 있으니까 자라나는 청년들이 저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고 지금 또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제2의 제3의 윤서인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이걸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2억 4,9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공동피고로 소장에 적시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이 헌법 전문에 천명되고 있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도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기는커녕 오히려 신친일파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에 공동피고로 적시한 것입니다. 대놓고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국가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이걸 가만히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이유는 저들이 돈 때문에 저런 짓들을 벌이기에 돈을 빼앗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형사고소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죠. 남은 광복회원도 8,000명이 넘고 국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7만 명이 넘기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저런 부적절한 말 한마디 때문에 수십억의 위자료 청구는 과도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선 폭탄 하나를 터뜨렸을 뿐이지만 그 장소가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인 곳이라면 그게 과연 사소한 범죄냐? 윤서인은 수만 명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모인 한복판에 폭탄을 터뜨린 거다. 이렇게 적절한 비유를 남기기도 하셨죠. 그래서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는 행위라며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정철승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3.1절이기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 깊이 와닿고요. 저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파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안철수 씨가 1차 단일화에서 이겼다고 하죠. 국민의힘에다가는 찬물 끼얹는 행동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서울시정을 농락하고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을 단죄해야 하고 서울을 시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야권 단일화를 이뤄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서울시 청년청 등을 통해 많은 활동을 직접적으로 해왔는데 무슨 소리라는지도 모르겠고요.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을 단죄하는 건 우선 국민의힘에다가 먼저 하십시오. 그런 집단에다가 단일화 타령을 하니까 소신도 철학도 없다는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엔 단일화는 서로 의견이 맞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평소엔 그렇게 양비론을 좋아하죠. 왜 지금은 그런 말 못합니까? 본인 혼자서는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다가 어필해가지고 본인이 거기서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고 싶겠죠. 그러면 본인이 말한 국정 파탄 세력들을 단죄한다는 것과 안 맞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천안함 용사 죽음 홀대하는 나라라며 최근에 문재인 정부를 또 비난했는데 알고 보니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당시엔 현충원 방문할 때 천안함 유가족을 내쫓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현충원에 참배하러 온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에게 안철수 방문을 위해 묘역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던 일이 있었는데 심지어 처음엔 이게 가짜뉴스라고 했죠. 하지만 유가족 인터뷰가 공개가 되면서 실제 있었던 일인 것으로 드러났고 엄청난 비판을 받은 바도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신도 철학도 없이 그저 욕심만 앞세우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정 파탄 세력에 저런 사람도 저는 포함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끝까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